전뉴스 2부 시작합니다.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오늘부터 중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사람의 PCR 검사가 의무화됐습니다. 중국인 관광객에 대해서는 단기 비자 발급도 일시적으로 중단했고 오는 5일부터는 출발 전 음성 확인서도 의무화됩니다.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가 새해 첫 출근일인 오늘부터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했습니다. 그러나 서울교통공사가 전장현 관계자들의 지하철 탑승을 막으면서 양측의 대치가 벌어졌습니다. 여야가 새해 첫 출근일부터 지역 민심 챙기기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주요 지지 기반인 대구에서 TK 지역 신년 교례회를 진행하고 민주당도 경남 지역 민심 투어를 이어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각계 인사들과 신년 인사회를 갖고 노동과 교육, 연금 3대 개혁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북핵 대응과 관련해 미국의 핵 전력을 한미 공동으로 기획하고 연습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가 지난주 금요일 저녁 미확인 비행물체 논란을 일으켰던 고체연료 우주발사체 발사 장면을 공개했습니다. 단 분리가 차례로 이루어지는 장면은 물론 최종 단계에서 모의 위성이 정상적으로 분리되는 모습까지 모두 영상으로 공개됐습니다. 전쟁이 해를 넘긴 우크라이나에서는 새해 첫날부터 러시아의 공습이 이어졌습니다. 자폭 드론과 미사일까지 동원한 공습에 우크라이나에서는 3명이 숨지고 50여 명이 다쳤습니다. 2023년 새해 첫 출근 날인 오늘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6.6도까지 떨어졌고 철원은 영하 15도까지 내려가는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찬바람까지 불어 낮에도 영하에 머무는 추위는 모레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YTN 김영주입니다. 다음 주 검찰 출석 가능성을 열어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새해 첫날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김경수 전 지사와 덕담을 주고받은 데 이어서 오늘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했습니다. 지지층 결집, 야권 결집을 위해서 단일 대우 작업을 하겠다라는 의도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연일 정치가 사라지고 폭력적 지배가 횡행하고 있다면서 윤석열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말을 아껴왔었던 이 검찰 출석에 대해서도 당당하게 출석해 조사에 임하겠다고 거듭 언급이 있었습니다. 자, 여권에서는 민주당의 1월 임시국회 추진을 이재명 대표 방탄용으로 보고 있는데요. 주호영 원내대표는 워낙 여러 수사를 받고 있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도 배제하지는 못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주호영 원내대표의 오늘 발언 듣고 더 정치 풀어가겠습니다. 검찰 출석 문제는 이미 제가 당당하게 출석해서 조사에 임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걸 참고해 주시고요. 당과 분리 문제는 이게 개인에 대한 공격인지 당에 대한 공격인지에 대한 판단들이 서로 다를 수가 있다 이런 말씀 좀 드립니다. 검찰 출석 이후 결국 이재명 대표한테 구속영장이 청구될 거라고 보시는 겁니까? 저희들은 수사 상황이나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만은 워낙 여러 가지 수사를 받고 있고 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니냐. 저도 법조인으로서 그럴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못하겠다 이렇게 봅니다. 네, 올해가 개묘년이죠. 검은 토끼의 해라고 합니다. 토끼는 지혜롭고 영민한 동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치권이 올 한 해 토끼처럼 귀를 좀 쫑긋 세우고 국민의 뜻에 얼마나 귀 기울일지 지켜보겠습니다. 전국 현안 분석합니다. 김영준 명지대 특임교수,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이재명 대표 발언 잠깐 저희가 들려드렸는데 당과 분리 대응해야 한다는 이 당내 일각 주장에 대해서요. 이게 개인에 대한 공격인지 당에 대한 공격인지에 대한 판단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게 무슨 뜻으로 읽히십니까? 원래대로 따지면은 이제 정당과 네. 개인은 분명히 다른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 정당 정치의 특성이 미국은 이제 정당 일체감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파티 아이덴티피케이션, 특정 예. 정당이 갖고 있는
귀속적인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랜 기간 동안 특정 정당에 대해서 갖고 있는 네. 태도를 우리가 이제 정당 일체감이라고 하는데 대한민국에서는 정당 일체감보다는 정당 지도자 일체감이라는 게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정당 지도자에 대한 정서적 일체감이 오랫동안 이제 지배를 하는 거죠. 그러다 지도자에 보니까 대한 공격을 당의 공격으로 본다는 그죠. 거죠. YS 정당, 뭐 DJ 정당, 무슨 특정한 정치 지도자의 예. 그 정당으로 이렇게 같이 등치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뭐 아마 이재명 지금 당대표는 그거를 염두에 두고 얘기할 거라고 봐요. 네. 어떻게 당과 당대표를 분리할 수 있는 네. 거냐라는 거로 얘기하는 거고 거기에서 뭐 이제 그 비명이나 또는 뭐 이재명계에서는 예. 이 여러 가지 사건들이 민주당과 연관돼서 일어난 사건들이 아니잖아요. 예. 이거는 이재명 당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에 있었었던 여러 가지의 의혹 때문에 불거진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는 분리해야 된다고. 조홍천 의원 같은 경우는 왜 당이 거기다 올인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분들은 이건 분리해야 된다는 거고 예. 이재명 대표는 분리할 수 없다. 당과 대표는 분리할 수 없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주장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안 자체는 분리되는 것일 수 있어도 네. 이재명 대표나 또 이재명 대표 주변의 강성 지지층이나 또 의원들은 또 이재명 대표가 가까운 또 뭐 친명계 의원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는 것이 결국 민주당의 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야당 탄압으로 보잖아요. 경로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야 지지층들을 더 결집할 수도 있는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이재명 대표를 공세하는 것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의혹도 있겠지만 결국 이재명 대표가 무너질 때 민주당도 상당히 기반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결과적으로는 2024년에 있을 총선에 국민의힘이 상대적으로 더 유리한 환경,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도 더 많은 반사이익을 가져갈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또 해석을 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당 차원에서 분리 대응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라는 일부 의견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질문에 이재명 대표가 이게 개인에 대한 공격인지 당에 대한 공격인지는 판단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여론조사를 보니까요, 이재명 대표의 검찰 수사에 관한 정당성 관련 질문,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보여주시죠.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로 보는 응답이 54.5%, 정치 보복 수사로 보는 응답이 38.3%입니다. SBS 의뢰 넥스트 리서치 조사였습니다.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였고요. 자, 이 여론조사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이 여론조사가 의미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네. 또 핵심적이고 결정적이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정치 보복 수사라고 인식하는 것은 거의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층의 예. 비율하고 일치합니다. 그 이야기는 이렇게 단기적으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위협, 네. 또 사법 리스크가 계속되는 것이 상당히 지지층 자체를 단기적으로는 결집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 조사 결과를 보면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다, 정당한 수사라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50%가 넘는다는 것은 중도나 MZ 세대도 수사해라. 네. 수사할 필요가 있다. 수사하는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인식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단기적으로 해소할 수 있으면 몰라도 중장기적으로 가도 해소가 안 된다면 이건 어떻게든 이재명 대표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예. 어떻게든 이것은 이재명 대표가 해소해야 될 문제지 정치적 탄압이나 정치 보복이나 야당 탄압만으로 대응할 일은 아니라는 메시지죠. 그렇군요. 김영률 교수님.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표가 몇 주 전까지만 하더라도 대장동 수사 관련해서 검찰 수사 가능성 이에 대해서 이제 기자들이 질문하면 답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 지난주부터 조금씩 답변을 시작했고 오늘 보면 당당하게 검찰 출석 조사에 임할 것이다. 조사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배경 변화가 있다고 보세요? 일단 우리 YTN 2주 전에 우리 이 방송에서 예. 분명히 얘기를 했잖아요. 그건 당당하게 조사하는 것이 낫다. 그 두 가지 이유인데요. 왜냐하면 시종일관 본인은 이거는 야당 탐이고 정치 보복이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단 한 이론도 받은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한 적이 있잖아요. 그럼 오히려 기회죠.
가서 당당하게 얘기를 하고 그런 게 비슷한 거로 2003년 12월 달에 당시에 전 네. 총재지만 이해찬 전 총재가 차떼기 수사와 관련돼 가지고 본인이 스스로 검찰 안에 예. 들어갔어요. 그래서 근데 더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대선 불법 자금을 내가 지시했다라고 말까지 했지만 결국 이해찬 전 총재를 사법적으로 나름대로 처벌하지 못해서 그 이유는 뭐냐면 근거가 없었던 거죠. 증거가 없었던 거죠. 예.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본인은 그렇게 계속해서 예를 들어서 정치 탄압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동안은 이 부분에 대해서 방탄하는 같은 인상을 주다 보니까 이런 조사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있고요. 네. 또 하나는 뭐냐면 그렇게 정치보복과 야당 탄압이라고 지금 거의 뭐 한 달 이상을 이런 식으로 했다고 한다면 네. 저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도가 저는 더 추락해야 된다고 봐요. 예. 근데 거꾸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현상이요. 예. 올라가고 있고 민주당 지지도도 마찬가지예요. 거의 정치 아니면 하락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갖고 있는 민주당, 특히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는 프레임이 먹히고 있지 않다는 것이 지난 SBS 넥스트 리서치 예. 조사가 주는 결과 중요한 정치적 함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군요. 예. 그럼 이재명 대표가 당당하게 검찰에 출석해 조사에 임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오늘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했습니다. 예. 어제는 이제 김경수 전 지사도 잠깐 만났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검찰 출석을 앞두고 친노 친문을 이제 결집하려는 의도가 있다라는 분석이 나와요. 그렇게 보세요? 네, 저도 다분히 그렇게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예. 정치적으로 정치인이라면 그런 시도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재명 대표도 지금 검찰에 나가서 이제 소환 수사를 받게 될 때 네, 네. 결국에는 제일 중요한 것은 법적인 소명과 또 법적인 과정은 매우 지난할 겁니다. 길어진다는 의미거든요. 예, 예. 그럼 결국 법적인 대응과 최종적인 결과보다도 대법원 선고보다도 더 먼저 나올 것은 두 가지죠. 뭡니까? 민주당 지지율과 총선 결과거든요. 예.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내부가 흔들려 버리면 민주당 지지율은 정당 지지율은 내부가 충돌될 때 정당 지지율은 내려갑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재명 대표가 소환되기 시작하고 또 검찰에서는 이런 건 혐의가 있다 그러면 또다시 이재명 대표를 향한 당 내에서 흔들기나 쓴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겁니다. 예. 그렇다면 당 내에서의 결집을 한 번 더 도모하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자 봉하마을을 찾아가고 권양수 여사를 만나고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을 평산마을에서 만나고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예우를 갖추는 그런 태도를 취했을 때 예. 결국은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부터 호남부터 문재인 전 대통령의 친문 세력까지 결집을 한다는 의미거든요. 이것으로서는 이것은 이재명 대표로서 상당히 절박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군요. 오늘 이제 이재명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했는데 예방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민생 경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 이런 언급이 있었고 또 민주주의 후퇴 우려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문 전 대통령이 공감했다 이런 브리핑이 조금 전에 나왔습니다. 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예방에 대한 또 다른 의미가 있다고 보세요? 지금 이제 그 이재명 대표가 제일 그 신경 쓰는 부분은 뭐냐면 본인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돼서 당이 분열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특히 이제 반 이재명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나름대로 책임지는 모습을 좀 보여야 된다고 한다면 예. 당연히 이제 분열적인 요소가 있다고 한다면 네. 그걸 막을 수 있는 거는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과 같이 함께 위기를 극복한다라는 그러한 이미지를 이제 구축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런 그 조우도 있고 그러지만 몇 가지 조금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건 아까 우리 조사 결과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네. 민주당이 정말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을 계승하고 있나요 지금? 저는 계승하고 있다고 보질 않아요. 예. 민주당이 민주당 다음을 잃고 있다. 그러니까 박영선 전 장관이 뭐라 그러죠? 방 안에 코끼리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퇴임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잊혀진 사람이 되고 싶다. 근데 잊혀지고 있나요? 아무리 뭔다 하더라도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선을 긋고 네. 저는 이게 에미 추아라고 하는 예일 법대 교수가 쓴 정치적 부족주의라는 책이 2018년도에 나왔는데 집단이든 단체든 간에 어떠한 그 충성도가 철학이나 이데올로기 아니라 이런 인물이나 네. 단체에 꼭 묶이는 거예요.
이게 한국 정치의 정치적 부족주의를 아주 전체적 단면을 보여주는 건데 예, 예. 이게 민주당만이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아까 이제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로 네. 이제 민주주의 후퇴를 얘기를 하는데 정말 민주주의에서의 가장 중요한 게 뭔가 네. 이쪽에서는 그렇게 얘기했죠. 국민의힘에서는 법치가 지켜지지 않는데 무슨 민주주의를 얘기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얘기 하실 수 있는 정도고 네. 이쪽에서는 정치 탄압, 정치 보복이라고 하면 민주주의가 후퇴한다고 얘기한다면 묻고 싶어요. 2017년에 적폐청산입니까? 그럼 정치 보복입니까? 본인들은 집권하자마자 전 정부에 대해서 강력한 적폐청산을 했잖아요. 예. 그게 개혁입니까? 아니면 정치 보복입니까? 지금의 이재명 당대표의 시각에서 보면 100% 정치 보복이죠. 그 지지층의 시각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평가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김영주 교수님께서 굉장히 또 중요한 말씀을 네. 또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 주셨는데 분명히 DJ 정신이든 노무현 정신이든 그 정치적 자산은 이어져 오는 겁니다. 그런데 네. 그걸 얼마만큼 지금 국회의원들이 또 정당인들이 잘 구현하는 게 문제인데 예. 저는 잘 못 구현하고 있다고 봐요. 네, 네. 그거는 충분히 비판받아 마땅할 것이고 또 하나는 전직 대통령이 잊혀지고 싶다. 본인은 잊혀지고 싶을 거예요. 네. 근데 놔두나요? 예. 벌써부터 서해 피살 공무원 등을 비롯해서 수사를 하니까 잊혀질 수가 없어요. 또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김경수 전 지사도 그렇고 누구를 찾아뵙습니까? 지금 살아있는 이 민주당의 전직 대통령이 문재인 전 대통령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또 찾아가 보면 또 언론에서 우리 YTN에서도 그렇고 조명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참 본인은 잊혀지고 싶어도 네. 잊혀질 수가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다음 주 10일부터 12일 사이에 검찰 출석 여부를 조율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뭐 당당에 가서 조사를 받겠다 그런 뜻이다라고 이야기한 만큼 일정이 곧 잡힐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오늘 신년 인사회로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업무 시작하면서도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을 어제 신년사에도 얘기했고 오늘 또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듣고서 이야기 더 나누겠습니다. 흔들림 없이 법과 원칙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은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가 반드시 나아가야 하는 길이고 국민들께서 우리에게 이를 명령하셨습니다. 기득권의 저항에 쉽게 무너진다면 우리의 지속 가능한 번영도 어렵게 됩니다. 네, 3대 개혁 연일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 그 가운데서 노동을 가장 또 강조하고 있는 대목도 눈에 띄고요. 자, 이게 매 정부 때마다 하겠다고 했는데 어려웠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이번에 가능할까요? 당장 내년 또 총선이에요. 혁명보다 어려운 게 개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좀 윤석열 대통령을 바치는 기본적인 축이 한 5가지가 있어요. 네. 제일 첫 번째 축이 법과 원칙, 예. 두 번째 공정과 상식, 세 번째가 자유와 연대, 네. 네 번째가 한미 공조 강화, 아.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규제 개혁과 3대 개혁이에요. 이 네. 5개 축이 있는데 예, 예. 법과 원칙이라든지 또는 더 나가서 거기 하나 더 추가한다면 사회 약자와의 동행까지도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아마 3대 개혁을 집권 2년 차의 핵심 기조로 삼고 그리고 이거는 분명한 것은 이게 정말 성공하냐 성공하지 않을 거냐는 내년도 총선이 있으면 이게 지금 연금 개혁 같은 경우도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준비를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아마도 표만 의식한다고 한다면 뭐 강성노동층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연금개혁이라는 거 쉽지 않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적당하게 영주삼위 개혁으로 빠져나갈 가능성도 있다고 하지만 예. 만약에 그럴 경우에 총선에서는 분명하게 개혁을 두고 심판받을 수 있는 개혁 심판 총선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윤석열 정부가 총선만이 아니라 네. 앞으로 집권에 있어서의 안정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을 정말 어떤 면에서 보면 국가 대개조를 하기 위한 하나의 시금석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굉장히 강력한 게 아닌가라는 예.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연금 개혁 같은 경우에는 네. 문재인 정부 때도 개혁하겠다라고 그렇습니다. 이야기했지만 어려웠잖아요. 그렇죠. 야당이 협조만 하면 연금 개혁 가능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연금 개혁을 더 우선적으로 추진할 필요도 있고 네. 또 3가지 개혁을
굳이 시차를 둘 필요가 있는가? 왜냐하면 임기 5년이 긴 것 같아도 참 짧거든요. 그리고 네. 이렇게 대통령이 임기 초반에 이런 개혁 동력을 살려갈 수 있는 것이다. 저는 절대 윤석열 대통령이 잊지 말았으면 하는 것이 네. 노동연금 그래도 교육 중에서 노동을 먼저 선택한 것은 법과 원칙을 강조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건 난 잘할 수 있어요 하는 그런 의미에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렇다면 저는 반드시 우리가 어떤 개혁 시도에 있어서의 중요한 이 기법일 수도 있는 것이 라이트 투 헤비 전략. 그러니까 가벼운 쪽부터 시작을 해서 먼저 성과를 내고 예. 무거운 쪽으로 가달라. 왜? 지금 결국은 대상이 또 민주 노총일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렇다면 사회적 대타협, 협의, 협력이 필요할 텐데 결국은 사람과 관련된 시간의 문제, 또 이 근로시간의 문제, 예. 또 돈의 문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작은 거 성취해 가면서 더 좀 엄중한 주제로 간다면 더 성과가 커지겠죠. 알겠습니다. 자, 이 여야 이 협치가 필요한 대목입니다. 연금 개혁 역시요. 그런데 오늘 지금 잠깐 화면에 나옵니다만 오늘 국회의장 포함해서 5부 요인, 각 정당 지도자, 의원 200여 명이 이렇게 참석을 했는데 이 신년 인사회에 민주당 인사들이 보이지 않아요. 근데 여러 가지 배경이 있는 것 같은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메일을 한 통 보냈다. 부르고 싶은 마음이 원래 없었다는 거 아니냐. 또 이재명 대표도 처음 듣는 얘기다라고 또 이야기했나 봐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렇죠. 야당 대표 제1야당이잖아요. 그래서 제1야당 지도부도 같이 있어야 되는 저 신년 인사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가장 좋은 거는 초당적으로 모여서 네. 2023년도 우리 이코노미스트가 발행한 세계 대전망이라는 그 아주 굉장히 좋은 예.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 2024년도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었던 예를 들어서 인프레라든지 아니면은 팬데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에너지 위기 동시에 온 적이 없거든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경제 위기 극복은 여야가 함께 풀어야지만 네. 이재명 대표도 민생과 민주의 두 트랙으로 변화의 씨앗을 뿌리겠다고 했다고 한다면 예. 신년 인사회 같은 데는 기싸움하지 말고 예. 모여서 이렇게 했으면 좋은데 이게 자꾸 한쪽에서는 정치 보복하고 있는데 보복한 사람한테 가가지고 하는 것도 이제 굉장히 어렵고 좀 힘든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어서 그렇지만은 네. 하여튼 조금씩 예. 좀 통 큰 정치로 이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서로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이거 조금 말씀드려야 될 것 네. 같아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거절을 한 건지 네. 아니면 제대로 연락을 못 받은 건지 나는 이 부분을 좀 분명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적어도 다수당의 대표니까 김대기 비서실장이 이재명 대표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예. 이게 언제 신년 이 교류회가 있다. 신년 교류회가 있기 때문에 꼭 참석을 해달라. 예. 대통령과 대화할 수 있는 시간도 필요하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했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예. 그다음 우리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제 의견에 공감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겠죠. 하지만 저는 국가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지금 이재명 대표를 자꾸 수사받는 사람, 피해자 이렇게 인식하면 저는 도저히 대화를 나눌 수가 없는 것이고 예. 야당 대표로서 예우를 한 그 부분은 존중해 준다면 또 서로 만나고 대화를 나눠야겠죠. 알겠습니다. 신년 인사회가 이제 어떻게 열리게 됐는지는 좀 더 취재가 필요한 것 같은데 민주당 입장을 조금 전에 전해드렸습니다. 윤 대통령이 그리고요 오늘 조선일보와 인터뷰한 내용이 이제 공개가 됐습니다. 지난달 30일에 인터뷰를 했나 봐요. 특정 언론사와 예. 한 겁니다. 그래서 참 논란도 있긴 한데요. 일단 그 내용을 보면 중대선거구제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또 윤심 논란에 대해서 여의도 정치 얼마나 했다고 무슨 윤핵관이 있겠나 또 이런 인터뷰 내용도 있었고 한동훈 장관 차출론에 대해서도 당대표 너무 이르지 않나 이런 것도 있었고요. 또 이 야당 정치 보복 주장 이재명 대표 수사 관련입니다. 왜 그게 정치 보복으로 비춰지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라는 언급도 있었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조선일보 인터뷰 내용이 꽤 많았습니다. 한 2시간 정도 분량이라고 했는데 어떤 내용이 가장 눈에 띄던가요? 저는 윤핵관은 없다. 윤핵관은 없다. 발언에 대해서 예. 이 2시간여 인터뷰를 했나요? 조선일보와 맞습니다. 가장 윤석열 대통령의 속내를 가감 없이 여과 없이 드러낸 인터뷰였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예. 또 상당히 귀담아 들을 내용도 많았습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이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지고서 국정 운영을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기회도 됐고요. 그런 네. 점에서는 특히 이제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이
이 정치 개혁에 대한 예. 의미, 선거구제를 좀 중대 선거구제로 개편하자. 저도 공감합니다. 네. 저도 공감한 내용인데 윤핵관이 없다는 것은 분명히 우리 국민들은 윤핵관이 있다고 인식하고 실제 누군가는 스스로 윤핵관이라고 찐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사람도 있을 테고 그리고 관련된 여론조사도 실시돼서 윤핵관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여론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국민들이 이렇게 인식을 할까? 그렇다면 앞으로 국민들도 이렇게 인식조차 못할 정도로 아예 당 내에서는 윤핵관과 친윤이라는 그 개념 자체를 없애버리겠다, 탕평하겠다 이렇게 해석이 됐더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알겠습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명중 교수는요. 오늘 인터뷰 내용 중에요. 예, 예. 세부적인 내용에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네. 근데 선거제도 개편도 얘기가 나오고 등등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되게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과학이에요. 과학이요? 그렇죠. 예. 예를 들어서 뭐 연금 문제만 해도 과학적인 연구를 해서 나름대로 좋은 결과를 가져오겠다. 뭐 우리 팬데믹 관련돼서도 그렇고. 그런데 어떤 권력 구조나 선거 제도나 정당 개편 이런 것들을 다 추상적인 담론을 가지고는 성공 못합니다. 네. 그 제도가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가를 과학적으로 다 나름대로 분석을 해본 다음에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예. 저는 오히려 그거보다는 대통령 다음이 뭔지에 대해서 고민할 대통령 다음, 윤석열 다음이 그 아니라 인터뷰 대통령 내용이 다음. 좀 들어있던가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자기가 어떻게 하면 예. 대통령직을 잘할 것이냐에 대한 것이지 그게 아주 세부적으로 뭐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예. 그러니까 특히 집권 2년 차 되면 역대 대통령을 보면 몇 가지 공통된 패턴이 있어요. 집권 2년 차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예.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나는 항상 옳다.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강한 거가 돼요. 왜냐하면 예. 한 1년 정도 하면서 지금 7개월, 8개월 됐지 않습니까? 네. 지지율도 올라가고 있고 뭔가 개혁 드라이브도 걸고 하니까 우리는 항상 옳다. 그러다 보면 뭐냐면 이게 쓴소리를 듣는다든지 비판적인 소리를 듣는데 네. 약간 어려운 점이 있을 수가 있다고 한다면 예. 대통령 다음이라는 거는 대통령은 모든 국민에게 대해서 책임을 지는 자리예요. 예. 또 국민이 정말 잘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정치의 본질이고 대통령의 기능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위한 길이라고 한다면 야당이든 시민단체든 민주노총이든 간에 네. 과감하게 정말 만나서 같이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용기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돼서 뭐 지금 이한 상황에서 한동훈 장관에 관련돼서 얘기가 나온다든지 하는 거는 신년의 그 무게감으로 봤을 때는 조금 알겠습니다. 너무 세부적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서 줄여야 될 것 같은데 하나만 더 볼게요.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제 2달 남았는데 예. 윤심 이야기가 나왔어요. 당권 주자 당대표 적합도 또 여론조사가 쫙 나와서 한 번만 보여주세요. 차기 국민의힘 당대표 적합도 지지층 한정 짧게 보고 가겠습니다. 나경원 30.8, 안철수 20.3, 또 김기현 15.2, 주호영 8.1, 유승민 6.9 이렇게 나왔고요. 또 SBS 넥스트 리서치요. 당대표 적합도 지지층 한정에서 또 한번 보여주세요. 나경원 24.9, 안철수 20.3, 김기현 9.4, 유승민 7.9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처음 거는 뉴시스 국민 리서치 그룹 에이스 리서치였고요. 지금 보고 계신 것은 SBS 넥스트 리서치 조사입니다. 짧게 한마디씩 해주세요. 네, 저는 윤심 그리고 삼중 안전장치 네. 두 가지 키웠는데 삼중 안전장치는 예선 컷오프부터 당원 100%, 그다음에 예선도 당원 100%, 결선 투표에 그쳐 있는데 이건 결국은 유승민 전 의원을 배제하기 위한 거 아니냐. 네. 그다음에 결국 이런 상황인데도 오리무중 누가 될지 모르겠다. 윤심에 달렸다. 조사 결과가 주는 정치적 함의는 예. 유승민 대표가 명분과 실리를 추구한다면 당대표 경선에 나오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자기가 어떤 명분을 갖는 자기를 배제하기 위한 경선에 참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으로 네. 나름대로 해석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알겠습니다. 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김영준 명지자 특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22,73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일주일 전보다 2천여 명, 2주 전보다는 3천여 명 적습니다. 신규 환자 가운데 국내 발생은 22,700명, 해외 유입은 35명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637명으로 이틀 연속 6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사망자는 53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32,272명입니다.
오늘부터 중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사람은 코로나19 PCR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에 따라 중국에서 오는 관광객 등 단기 체류 외국인은 입국 즉시 공항에서 유료 PCR 검사를 받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하루 최대 550명을 검사할 수 있고 확진된 외국인은 100명까지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에서 들어오는 내국인이나 장기 체류 외국인은 입국 하루 안에 거주지 보건소에서 무료 PCR 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또 오늘부터는 중국인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하는 단기 비자 발급도 중단되고 입국자는 모두 검역정보 사전 입력 시스템 Q코드에 등록해야 합니다. 방역당국이 중국 본토에 이어 홍콩과 마카오에서 오는 입국자 가운데 최근 중국에 체류한 경험이 있다면 추가 방역 조치를 검토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기석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장 겸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 본토 외에 홍콩 등을 통한 확진자 유입에 대한 조치를 묻는 질문에 추가 정책이 나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 위원장은 앞서 자문위원회 회의에서도 홍콩과 마카오 입국자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면서 추세를 봐가면서 홍콩뿐만 아니라 허브 공항을 돌아서 오는 입국자에 대해서도 대응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연근해 수산물 위판 시장인 부산 공동어 시장에서 풍어를 기원하는 초매식이 3년 만에 열렸습니다. 활기찬 새해 첫 경매 현장에 차상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동이 트기 전부터 위탁 판매장을 가득 채운 생선들, 새해 첫 조업을 나간 어선들이 잡아 올린 수산물들이 개묘년 첫 경매에 올랐습니다. 쉴 틈 없이 움직이는 손가락과 치열한 눈치 싸움이 벌어지며 어시장의 활기찬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새해 첫 경매에 올라온 고등어들입니다. 국내산 고등어의 대부분이 이곳을 통해 전국으로 유통됩니다. 고등어와 삼치, 방어 등 1,800톤이 잠깐 사이에 21억 원어치를 기록하며 팔렸습니다.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초매식은 3년 만에 다시 열렸습니다. 유난히 어려웠던 지난해를 털어내고 첫 경매에서 풍어를 기원하는 초매식을 통해 풍성한 새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많은 어획물이 들어왔고 나가는 어선들마다 만선이 들어와서 한 3,500억 정도 목표를 가지고 출발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와 고유가 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통 상인들도 다시 희망을 품고 품질 좋은 수산물을 찾아내 서둘러 사들입니다. 좋은 선도를 유지해가지고 적정한 억가도 보장을 하면서 저희 국민들의 먹거리 생선에 대한 만큼은 저희들 책임지고 유통하도록 힘쓰겠습니다.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연근해 수산물 위탁 판매장인 부산 공동어 시장은 올해부터 시설 현대화 사업을 시작합니다. 어획물을 자동으로 분류하는 설비 등을 갖춰 경쟁력을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YTN 최상입니다. 지난해 여름 수도권에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여러 전통시장들이 물에 잠기는 큰 피해를 봤습니다. 피해 상인들은 마음의 상처를 조금씩 치유해가고 있는데 올 한 해는 부디 아무런 사고가 없길 바라고 있습니다. 안동준 기자가 시장에 다녀왔습니다. 지난해 8월 기록적인 폭우로 아수라장이 됐던 서울 동작구 전통시장. 사흘 동안 쏟아진 많은 비로 시장 점포 절반이 침수 피해를 봤습니다. 5달 전까지만 해도 이곳 시장에는 침수 쓰레기들이 가득 쌓여 있었는데요. 지금은 시장을 찾은 반가운 손님들로 가득합니다. 허리춤까지 물이 차올랐던 기름가게는 말린 고추며 기름 짜는 기계까지 모두 버려야 했습니다. 기계를 다시 사는데 큰 돈이 들어갔지만 그래도 되돌아온 손님 덕에 기운이 납니다. 좀 많이 찾아주시고 또 위로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지난 거는 좀 힘들게 지났지만은 지나고 보면 또 어떻게 보면은 전화위복이 되는 것 같고. 기름집 옆에 있는 생선 가게는 싱싱한 생선만큼 활기도 넘칩니다. 지난해 추석 즈음부터 가게를 찾는 손님이 늘었는데 다가오는 설에도 대목을 기대해 봅니다. 설 앞두고 눈 같은 게 좀 많이 와서 또 대목이 잘 안 될까 걱정도 위려한데
재래시장에서 이제 신선한 생선과 이제 야채들 구매해서 가족들과 온화하게 이제 식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수십 년간 장사해오며 상인들에게는 일터를 넘어 삶의 터전이었던 전통시장. 소중한 곳을 잃고 힘들었던 시간을 견딘 만큼 올해는 지난해와 같은 재난이 반복되지 않길 바랄 뿐입니다. 장사가 더 잘 되고 그리고 모든 서민들이 더 잘 살 수 있는 방법으로 잘 살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23년은 더 행복하고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새해 첫 거래일인 오늘 주가가 상승하는 등 국내 금융시장이 안정적인 기조로 출발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지난해 폐장일보다 0.61% 오른 2249.95에 개장했습니다. 오전 한때 2250대 후반까지 올라갔다가 지금은 상승분을 반납하고 2230대 후반에 머물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지난해보다 0.67% 오른 683.84에 상승 출발했다가 지금은 하락해서 675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지난달 30일 실시한 고체 연료 추진 우주발사체 시험 발사 장면을 공개하고 비행은 9개월 전 1차 시험 비행 때보다 진일보한 걸로 파악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가 공개한 이번 시험 발사 장면을 보면 우주발사체가 상승하면서 차례로 단분리가 이루어지고 우주에서 모의 위성 탑재체가 분리되는 모습 등이 담겼습니다. 이번 2차 시험은 총 4단으로 구성된 발사체 가운데 1단을 제외한 2, 3, 4단 형상으로 시험했고 모두 실제 점화와 연소까지 성공했습니다. 통일부는 어제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딸 김주애를 세 번째로 매체에 노출한 것과 관련해 앞으로 관련 동향을 주시하면서 평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중훈 통일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다만 이번에는 북한이 해당 사진의 위치와 일시 등을 공개하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북한이 지난해 말 진행한 연말 전원회의 결과를 보도하는 영상에서 김 위원장과 김주애가 중거리 탄도미사일 화성 12형으로 추정되는 발사체와 북한판 이스칸데르급 미사일 KN-23을 장착하고 줄지어 서 있는 이동식 발사 차량을 둘러보는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해법 마련이 또다시 해를 넘겼습니다. 지난해에는 협상을 위해 지나치게 눈치 보기식 외교 행보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는데 올해는 해법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신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일제강점기 전범기업인 미쓰비시 중공업이 양금덕 할머니 등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내려진 것은 지난 2018년. 만 4년이 넘었지만 해법 마련은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피해자 측은 일본 기업의 국내 재산을 팔아서라도 배상을 받겠다는 입장이지만 일본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강제동원 문제가 해결됐다며 맞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새로운 한일 관계를 바탕으로 문제를 풀겠다고 약속하고 박진 외교부 장관이 지난해 9월 피해자를 찾아 무릎을 꿇었지만 또 해를 넘겼습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이 문제를 조속히 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온 유력한 해결책이 병존적 채무인수 방안입니다. 정부 산하의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이 한국과 일본 기업으로부터 기부금을 받아 재원을 조성하고 일본 기업 대신 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에 일본 측 사죄와 미쓰비시의 재원 조성 참여 등 성의가 필요하다는 게 우리 정부와 피해자 측의 요구사항입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일본 기업의 사죄와 재원 조성 기여에 똑같이 무게를 두고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한일 공동이익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 위해 외교 당국 간 속도감을 갖고 긴밀한 대화와 협의를 지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협상과 별도로 우리 외교 당국의 행보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강제동원 현금 추심에 대한 판결을 미뤄달라는 의견서를 대법원에 낸 데 이어 지난달엔 양금덕 할머니의 훈장 서운에도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렇게 상을 준다는 것이 흐뭇하고 좋았는데 묻없이 상을 안 준다더니 참 사지 한마디 듣기가 그렇게 어렵고. 또 강제동원 해법을 논의하는 민간 대토론회를 취소하게 하고 일본 정부의 군함도 추가 보고서 역사 왜곡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현하는 데 그쳤습니다. 협상을 위해서라고는 하지만 저자세 외교라는 지적도 함께 제기되고 있어 강제동원 문제가 새해에는 납득하는 결론을 얻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가 새해 첫 출근일인 오늘 서울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에서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하려고 했지만 승차를 저지당했습니다. 전 장현은 오늘 아침 8시 삼각지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원이 제시한 조정안을 수용하라고 서울시에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서울교통공사 측은 수차례 방송을 통해 전 장현의 시위 중단과 퇴거를 요구하면서 불응하면 열차 탑승을 막겠다고 경고했고 기자회견을 마친 전 장현 관계자들이 지하철 탑승을 시도하자 직원들을 동원해서 승차를 막았습니다. 브라질의 룰라 다 시우바 대통령 당선인이 새해 첫날 취임식을 갖고 통산 3번째 임기에 들어갔습니다. 룰라 대통령은 국민에게 경제 발전과 민주주의 수호를 약속했습니다. 보도에 임수근 기자입니다.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이 취임 선서를 하고 4년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Promover o bem geral do povo brasileiro, sustentar a união, a integridade e a independência do Brasil. 룰라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2003년과 2007년 자신의 집권 시기에 이룩한 브라질의 성장이 전임자 때 무너졌다며 브라질 재건을 다짐했습니다. 이어 희망과 재건을 강조하고 경제 발전과 빈곤 퇴치, 민주주의 수호, 사회 불평등 해소를 약속했습니다. 의회 옆 광장에서는 시민 수십만 명이 모인 가운데 별도의 취임 행사도 이어졌습니다. 행사의 절정인 어깨띠 전달식. 어린이와 장애인, 원주민과 여성 등 사회적 약자의 손을 거쳐 어깨띠가 전달됐습니다. 대통령 어깨띠는 전임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전달하는 것이 관례이지만 선거 결과에 불만을 품은 그는 취임식을 이틀 앞두고 미국으로 출국했습니다. 룰라 대통령은 지지자들에게 다시 한번 경제적 불평등 해소를 강조하며 울먹였습니다. Na porta dos açougues, em busca de ossos para aliviar a fome, e ao mesmo tempo filas de espera para a compra de automóveis importados e jatinhos particulares. 지난해 10월 룰라 대통령은 전임 보우소나루를 결선 투표까지 가는 접전 끝에 1.8%포인트 차로 이겼습니다. 보우소나루 지지자들은 대선 결과에 불복해 한 달 넘게 도로를 점거하는 등 시위를 벌였습니다. 브라질 사상 첫 3선 대통령 룰라가 극심한 좌우 대립을 극복하고 경제와 민주주의 발전을 일궈낼지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YTN 임수근입니다. 새해 복 많으십시오.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이고 잘 뵙겠습니다. 새해 복 많으십시오. 여러분 모두 새해 복! 우리 대통령님께서도 신년사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올해는 3대 개혁이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3월에 있을 전당대회에서 내년 총선에 승리할 수 있는 준비를 제대로 하는 그런 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는 당대표 출마하신 분들 똑같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수, 나이 뭐 이런 거 고려해야 되는데 제가 파악을 못해서 편의상 가나다 순으로 소개해드림을 양해해 주세요. 먼저 김기현 전 원내대표 소개해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나경원 전 원내대표이십니다. 제가 그냥 출마 선언과 상관없이 막 가능성 있는 분들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양하지 마세요. 받아야 될지 안 받아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니 받아야 될지 안 받아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니 지역구가 대장동인 만큼 저도 저 야당과 싸우는데 앞장서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국민을 위한 2023 둘, 셋. 안타깝게도 이제 타협과 또는 조정을 통한 희망을 만드는 일들이 많이 사라지고 폭력적인 일방적 지배가 난무하는 시대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새로운 희망의 길을 국민과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벌이 좋으니까 토끼처럼 영밀하게 우리는 하나 똘똘 뭉쳐 여기 계신 우리 이재명 당대표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함께 그 승리의 역사를 만드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구원하겠습니다. 지치면 그러면 지고 뭉치면 그럼 이긴다. 자. 지금 내고 뭉치면 이긴다. 새해 시작부터 다시 강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서울 아침 기온은 영하 7.4도까지 떨어졌고 낮 동안에도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내일은 강추위의 기세가 더 강해지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영하 9도까지 떨어지면서 오늘보다 2도가량 더 낮겠고요. 한낮에도 체감온도가 영하 3도에 머무는 등 종일 춥겠습니다. 따뜻한 옷차림으로 보온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대기질도 양호하겠습니다. 다만 오전까지 호남 서해안과 제주 산간에는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맑은 날씨 속에 대기는 점점 더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해안과 남부 곳곳으로 건조특보도 확대됐는데요. 산불 등 대형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만큼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2에서 3도가량 낮아 춥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 영하 9도, 대전 영하 8도, 광주와 대구는 영하 5도가 예상됩니다. 한낮에도 찬바람이 체감온도를 끌어내리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 서울 0도, 대전 3도, 부산은 7도가 예상됩니다. 이번 한파는 목요일 낮부터 누그러지겠고요. 절기 소환인 금요일에는 중서부와 호남 지방에 눈이나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이슈를 더 쉽게 전해드리는 더 뉴스 내일은 더 준비하겠습니다. 잠시 뒤 뉴스큐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